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7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72일차고요. 203페이지 성공은 당신 것. 성공으로 이르는데 9단계 중에 1단계가 내면의 원칙부터 검토해라. 내면의 원칙. 내면의 원칙을 우리의 목적이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고 삶을 더 안전하고 환희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다면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억지로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억지로 성공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성공하려고 막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주의 법칙을 잊지 마세요. 포스는 반대 포스에 부딪힙니다. 포스는 반대 포스에 부딪힌다 그랬죠. 뭐냐면 내가 욕망하면 상대방 욕망과 욕망이 만나도 저항감을 일으키게 돼 있어서요. 이게 의도가 어떠냐,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냐,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냐는 항상 욕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저항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는 반대 포스. 뭐냐면 내가 포스 200 이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뭐요? 200 이하의 에너지가 있어요. 거기에 자존심이 자부심이 또 부딪히고 200 이하에서 있는 그 에너지는 끊임없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지 않으려면 내가 의식이 점프가 되어야 돼요. 내 의식이 점프가 되어야 부딪힘이 없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계속 의식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은 개꼬리를 잡고 개를 흔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노력한다는 거는 노력해서 됐잖아요. 네, 된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그냥 얼마 전에도 이렇게 누군가 이런저런 분들을 이제 만나봬도 진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돈을 벌고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예전 모습과는 다른 또 다른 것들을 제가 또 느끼는 게 있어요. 역시 전에 뿌린 복으로 여기까지 오셨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린 복도 있어야 하지만 내 의식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또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의식 성장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진짜 개 꼬리를 잡고 흔들면은 결국 개가 와서 물게 되죠. 꼬리 잡고 흔드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하다가 한계를 다 느끼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 보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뭐 먼저 이제 앞서가고 돈 벌고 뭐 여러 유형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개꼬리를 잡고 막 흔들어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전에 뿌렸어요. 미리 씨앗을 뿌려서 그 줄기가 막 올라와서 그때 막 이제 개꼬리를 잡고 해도 개꼬리를 잡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도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무성하게 이제 막 뭔가 열매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건 전에 심었던 거고 지금 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게 많던 적던 그걸 떠나서 지금 어떻게 심느냐가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참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개를 흔들려고 애쓰는 꼬리를 잡고 흔들려고 애쓰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욕망과 저항, 분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저도 계속 있죠. 내면에서의 어떤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는 걸 제가 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을까? 그냥 내려놔야죠.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 그래서 말 앞에 수레를 매듯 순서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돈하는 거예요. 원인이 저 다른 데 있는데 결과를 보고 자꾸 따라가서 하는 거죠. 결국은 결과를 봐도 이제 개가 탁 나타났으니까 그냥 꼬리만 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때 상당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상당한 돈을 벌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성공은 그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것입니다. 성공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그냥 애써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정말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목적이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하면 어떨까요? 계속 즐겁게 할 것 같아요. 즐겁지 않을까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없이 계속할 것 같아요. 즐거워서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고 삶을 더 안전하고 환희롭고 아름답게 하는 데 있다면 그 기쁨을 찾아서 계속 갈 것 같은데 뭔가 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하다가 지치겠더라고요. 저도 이 목적이 더 확대돼서 크게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다 보면 제가 지쳐버려서 쓰러지겠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목적을 더 크게 봐야 되겠구나. 널리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뭐 한 번 탁 본다고 해서 그게 됐으면 제가 벌써 어떻게 됐겠죠, 더. 근데 그래서 저도 계속 끊임없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각성하고 각성해서 더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혜택과 도움을 주는 거,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 아름답고 환희, 안전하고 아름답고 환희에 찬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욕망은 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 두려움 때문에 내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어제 그런 거를 또 느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명절 전날인가요? 제 남편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막내 여자친구를 갑자기 오라 그랬는데 그 갑자기 오라니까 너무 화가 났을 때 화가 좀 급하게 조급하게 막 뭔가 준비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미리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미리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장을 보고 뭔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휴대폰에 그 바둑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조급해 죽겠는데 바둑 두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런가 보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 좀 제대로 도와줄래? 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한 대 후려치고 싶다. 그냥 힘 확 올라오는 거예요.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직도 내 안에 진짜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물이 깔아앉아 있으면 모르는데 막 꾸정물을 막 흔들면 막 올라오잖아요. 꾸정물이 밑에 흙탕물이. 가만히 있으면 흙탕물도 가만히 있으면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깔아앉는다고 해서 이 그 쓰레기 꾸정물 막 엉망으로 했다 이게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깔아앉아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뭔가 막 흔들고 막 조급한 마음이 막 드니까 그냥 쑥 올라오는 게, 야, 한 대 후려치고 싶구나. 아직 그 마음이 덜 빠졌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뭘까? 봤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그 마음은 뭐지? 후려치고 싶은 이 마음은 뭐지? 그게 이제 엄마에 대한 어떤 그 복수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를 어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아직 남아있구나. 네가 어디 나한테. 그게 버릴 것 같다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을 때 그런 것들 복수심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엄마한테 느꼈던 거. 엄마가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엄마는 그냥 아기 놓고 힘들어서 병원 갔고 병원에서 아기 놓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고 제가 혼자 스스로 놀래서 기절을 하고 나 혼자 오해를 하고 나 혼자 배신감을 느끼고 나 혼자 복수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어제는 또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계속 엄마에 대한 복수심을 내려놓습니다. 엄마에 대한 복수심을 내려놓습니다. 계속 이제 엄마에 대한 복수심을 그냥 내려놓고 내려놔도 좋고 안 내려놔도 좋고 근데 그냥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해서 착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혼자 그냥 정신적으로 혼자서 그렇게 오해했던 부분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막 어제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내려놔야죠. 그냥 내려놔야죠.
그냥 복수할 마음도 없고, 버린 게 없으니까 복수할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잖아요. 근데 더 편안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내려놔져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가지고 엄마가 날 버렸잖아. 버렸어. 그래서 나는 버렸다라고 잘못 내가 정신세계에서 잘못 오해를 한 거잖아. 이 마음에서 잘못 오해를 하고 그게 배신감을 느끼고 버렸다는 복수심을 갖고 그걸 그대로 누구한테 가져왔어요? 촥 남편한테 가지고 와서 남편한테 덮어 씌워놓고 남편은 억울한 거죠. 사실 엄마도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느꼈던 것 때문에 거기다가 막 계속 막 쏟아붓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보고 있는 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좀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과 도움을 주지,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꾸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득이네? 나한테 이득이 아니네? 이 에고가 아주 그 이기적으로 막 그러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일을 하는데 좀 편리할 수는 있고 도와줄 수는 있고 한데 내 이득, 개인적인 어떤 이득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바꾸려면 내가 이득으로 이랬네 저랬네 이 열매를 가지고 될 게 아니라 근원에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 그쵸. 그런 두려움, 백으로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돼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지만 성공하고는 그와는 다 전혀 다른 세계라서 한때는 성공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오래 가진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을 알게 되면 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 기쁨을 알게 되면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두려운 걸 해결하고 나는 그냥 하면 된다.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밖에서 보는 세상들은 내가 해석하고 내가 보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공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것, 그들도 내면에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기에 갈채를 보냅니다. 그들은 항상 고결함의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들이 바라는 바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보여주는 덕분에 그들도 내면에 보유한 강인함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면에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기에 갈채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갈채를 보내주는 거예요. 갈채를 받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진정으로 내 두려움을 자꾸 각성하고 내려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위한다면 그들이 뭐요? 함께 갈채를 보내는 거는 그들이 내가 너 나를 따라야 돼. 너 나를 따라야 돼가 아니라 내면에서 공유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다 있는데 어쨌든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그 에너지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하면 진짜 실제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갈채를 받는 거지 말로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 하나하나로, 행위 하나하나로 그 에너지를 그냥 느꼈을 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서 내 에고의 세상에서 마음에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고 할 것들도 아니구나. 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결함의 갈채를 보내는 거죠, 그들이. 그 고결함은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삶의 혜택을 주고 지지할 수 있을 때. 그 고결함이 내 안에서의 고결함이 그냥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바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요. 바라는 바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바의 그 에너지를 그들이 진심으로 그냥 알아도 자기의 신념 체계를 지우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도
그 고결함, 고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반하라는 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는 덕분에 내면에서 보유한, 내면에서의 그 많은 세상 사람들과 내가 강인함과 용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에너지가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몰라요. 어떻게 정렬이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정렬이 그냥 되는 거구나. 그냥 내가 이렇다 저렇다 정할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냥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원칙만 가지고 원칙 선만 이렇게 딱딱 정해주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딱 정해놓는 거, 그게 참 중요하구나.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그 원칙도 정해지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동화 같은 이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우리가 실현 가능한 최저 가격에 가장 빠르고 능률적인 서비스로 최상의 품질을 제공해서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도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양질의 것을 위한 자리가 모든 생활 영역에 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훌륭한 회계사, 변호사, 의사, 치과 의사, 정비공, TV 수리공을 더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최고를 위해 자리를 마련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최고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대요. 에너지가 그냥 어, 어쨌든 내가 두려움을 해결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욕망하는 거, 그쵸? 분노하는 거, 자존심 상해하는 끊임없이 200 이하의 포스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내면의 원칙부터 검토하는 것. 내가 어디에 원칙을 두고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2단계 확인하라. 하려는 일이 스스로 즐기는 일인가. 하려고 하는 게 스스로 즐기는 일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즐겨지나? 즐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 나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들이 그래야 하는 것은 자신을 달래 어떤 일에 몸담았지만 가슴은 그 일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일어나는 것은 가슴은 담겨 있지 않고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냥 일어나지는 거 스스로.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길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는 일을 즐기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일을 즐기며 그리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가? 즐기는 건가? 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예요. 발휘할 수 있을까? 최대한. 나의 능력이 어떻게 한계가 있지 않나? 내 능력은 무한대인데 내가 하는 일을 한계를 느끼고 있나? 그래서 내가 꿈꾸던 것들을 한계를 느끼고 있는지 무한대로 꿈을 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사업을 하며 전혀 행복하지 않고 우울했던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저도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해놓고 나는 요거 조금만 해놔놓고 난 중국 갈 거야. 좀 이제 돈의 가치가 조금 그 한국 돈을 가지고 가서 가치가 좀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나라 가가지고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고 계속 그랬었어요. 나 중국 갈래. 지금은 중국도 굉장히 올랐죠. 근데 그런데 이제 뭐 베트남 뭐 있죠. 막 어디 가가지고 나 혼자 그냥 이 돈 가지고 그냥 좀 어디 가면 굉장히 돈을 도우미도 쓰고 기사도 쓰고 넉넉하게 쓸 수 있다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돈 벌어서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어요.
내가 좀 돈 벌고 하는데 이걸 어떤 가치가 있느냐. 엄청난 가치가 있죠.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나의 원래 본체가 성장하는 가치가 있죠. 내 본체는 뭐예요? 뭔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의식인 거예요?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부딪히니까 저도 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한계를 느끼는 거에서 이게 더 벗어나져야 되는 단계구나. 벗어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 한계. 내 생각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에서 바뀌어야 되는, 전환이 돼서 변형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대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를 부딪혀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였구나. 내 두려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이 여기까지였었구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가슴을 담고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슴을 담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가슴을 담지 않고 몸만 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가 않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도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않아도 우울증은 이미 걸려 있었는데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드러나는 거죠.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게 뭐지? 허전한 거예요. 왜? 나의 본체의 의식 성장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간힘을 쓰다가 탁 놓으니까 어때요? 허탈하거든요. 허탈하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흥미를 잃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짜증을 잘 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친구나 가족은 그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다들 그를 부럽게 여기기만 했습니다. 부럽게, 왜냐면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부럽기만 하고 힘이 되어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고급 승용차, 호화로운 교회 주택, 멋진 직함 등 세상에서 가질 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연수입이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훌륭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며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들 뭐예요? 호화로운 고급 승용차. 남들이 보면 이야, 그렇죠. 호화로운 교회 주택. 야, 멋지다. 멋진 직함. 그 세상에서 너무 부러워하는 겉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실제적인 내면에서는 이 밖에 있는 것으로는 자동차를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었어. 샀어. 얼마 갈까요? 그 기쁨이. 얼마 안 가더라. 한 달? 두 달? 세 달? 점점 시지부지. 그거를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옷을 사 입었어. 얼마나 갈까? 옷은 더 짧은 것 같아. 그쵸? 집이 있었어. 집 후하러 거 사면. 그러니까 그런 걸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의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계속 관상을 하게 되는 거. 진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제가 봐도요, 아파져요. 나는 괜찮아. 보고 있어, 이래요. 공부하다가 간 사람. 보고 있어는 뭐야?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 씻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나 흙탕물에 뒤집어 쓴 거 알고 있어. 근데 씻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흙탕물에 뒤집어 써져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밖에 있는 화려함이 있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필요한 것은 적당히 해야 하지만 진짜 내면에서의 내가 가슴을 담고 하느냐. 꾸준하게가 안 되죠. 꾸준하게가. 꾸준하게 되는 것은 가슴을 점점 담아지는 것이고. 가슴이 뭐예요? 이 심장 여긴가요? 내가 진정성 있는, 이거 진짜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가 있을 때, 그쵸?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회의가 들 때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고 하더라고요. 갖고 있었는데도 걸리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알아내기 위해 취미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취미가 뭘까? 그는 집에 작은 작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취미를 묻지도 않고 골프 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22년 전에 골프를 치다가 골프채를 집어 던지고 이 사업에 들어와서 골프채가 사가서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우리 저희 남편이 갖다 팔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골프채 행방을 몰라요. 집에 없더라고요. 이사를 했는데도 없는 거 보면 얼른 사라졌죠.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벌써 22년 됐는데 뭐. 저는 밖에서 외부에서 하는 어떤 그거에 그래서 흥미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그냥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저는 그렇더라고요. 딱 진짜 내면서 기쁠 때, 알아차렸을 때. 그 공이 정말 제대로 딱 맞을 때, 탁, 그 가볍게 탁 튕기면서 쫙 멀리 나갈 때 그 느낌을 저도 예전에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보다 더 행복한 거는 그 내면에서, 야, 맞다. 어머, 이거네?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네? 라고 뭔가 순간순간 내면에서 알아차렸을 때는 공이 탁 맞았을 때 맞아서 멀리 나갈 것 같은 그 느낌보다도 더 엄청난 그 정말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냥 빠져 있었어. 골프 칠래 뭐 4시 반에 막 저기 그 운동하는 거 있는데 거기 와라 뭐 어쩌다 해서 저는 화장하고 씻고 출근할 시간입니다. 제가 4시 반에 출근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5시 반에는 나와야 되니까 그 시간이 안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제 취미가 뭔지 어떤 게 취미야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올래 저기 올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면서 아유 그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안 된다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진짜 취미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진짜 진정한 취미는 무엇일까? 외부에서의 그 취미가 내가 거기에서 탑이 됐을 때의 그 만족감이 또 있을까? 어디에서 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 진짜 내면에서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본인이 뭐 운동을 하면서 막 뭐 몸을 키워서 뭐 그것도 필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진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내면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그 속에서 또 의미, 의도, 또 그 밑에 또 의도, 또 다른 계속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봤을 때 그 의도가 내 삶에 내가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30분이 돼서요. 저는부터 내일 하고요. 네.